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분노 해소의 기술, 디퓨징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분노나 화가 자존감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자존감이나 자신감하고 연관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쉽게 화를 낸다고 해요. 사소한 거에도 쉽게 화를 내고 화를 내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전부 비판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신에게 하는 조언도 듣기 싫어한다. 그 말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조언을 들으면 그들은 분한 마음을 느끼고 상대를 불신한다. 결국 상대방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두 사람 모두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인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게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자신도 그러한 상대방을 위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일정 거리만을 두고 그런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일정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내 자존감이 낮으면 그런 분노나 화를 쉽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를 내게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질투도 있지만 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의심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보통 자기는 의심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신이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동료와 상급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을 흘낏 바라본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당신의 집을 유심히 보더니 집 앞을 지나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춘다. 어떤 회사에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배우자가 파티에서 처음 보는 매력적인 이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재빨리 컴퓨터의 전원을 끈다. 텅 빈 거리 반대쪽에 있던 낯선 사람이 길을 건너 당신 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심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내가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면 그게 점점 불어나서 의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경계를 하면서 그러한 만반의 싸울 태세를 갖추게 되는, 준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낮으면. 왜냐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한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집에를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집 그 뜰 앞뜰에 벼룩시장 그 편말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잖아. 내 뜰 앞에 그런 편말을 그냥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물건들을 펼쳐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남의 집 마당에 저런 편말을 세우는 거지? 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 남자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경계하는 눈빛으로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니까, 의사니까 이렇게 의학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순간 내 뇌 속에 변형계가 반응을 보이려고 했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전전두엽에게 초점을 옮겼다. 그러니까 변형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적인 그러한 상태니까, 감정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화가 올라오면 그 화를 이제 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전두엽은 그를, 분노를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잖아요. 그러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부드럽고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난 당신을 뭐 해치거나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방어적인 이제 태도에서 이제 이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 앞 잔디 가장자리에 있는 소화전 옆에 벼룩시장 안내 편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공공재산이니까 거기다 해도 자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이의를 제기할까봐 거기서 이제 공공재산이니까 자신도 거기다가 편말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그래, 박사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에게 싸움을 거는 대신에 내가 싫어하는 정치가를 지지하는 편말만 아니면 세워도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도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대화를 하는 거죠. 자신이 왜 여기다 이렇게 벼룩시장 편말을 붙이고 받고 이렇게 물건들을 팔려고 내놨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는 지하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벼룩시장을 연다고 했다. 지하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의 소지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지하실을 정리하기까지 3년이 걸렸단다. 이제야 비로소 부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내려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직접 친실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아내는 고통이나 걱정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플로도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 코끝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불과 몇 분 전 나는 처음 보았을 때 경계의 눈초리를,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바로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고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방어적으로 이 사람도 같이 내 집에, 내 마당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버럭 화를 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자신의 정말 아픈 상처의 이야기도 안 하고 서로 싸움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드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그러한 아픈 사정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서로의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호의적인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말 좋은 관계의 이웃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화난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제일 1순위가 차분하게 호의적인 태도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거라고 해요. 그러한 것이 분노를 조절하고 내 자신의 분노도 조절하고 상대방의 분노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첫인상을 뭐 결정짓는데 0.039초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 나한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첫인상을 이렇게 딱 그 결정 짓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 걸리는 시간이 0.039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그런 화난 사람, 그런 분노를 일으키려고 화를 내려고 막 그런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의심의 경계에 그 눈초리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그런 행동에서 말투나 그런 것들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위협을 가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작하는데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사소한 그런 오해나 그런 말다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을 돼서 좀 경계하고 그런 인간관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좋은 관계로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내용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